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키워드림의 이정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 현재 들썩이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인상 등 시장 내 불확실성이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몇 개월 내에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심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코인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코인 키워드림과 같이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인 키워드림과 함께할 전문가님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인데요.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현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증권과 또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과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인데요.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30년 내공의 USB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께서 이 안에 모든 정보 그리고 투자 정보, 주식부터 시작해서 코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오셔서 이 USB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증시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조금은 소폭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3,600만 원 선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4천만 원을 좀 뚫어준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우리 증시 다음 주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년 내공의 투자 전문가님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좀 선물을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차트를 모르고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예. 부동산조차도 차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든 길은 그렇죠. 차트로 통한다 해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 끝도 없는 게 사실 차트죠. 10년 공부해도 어떤 분들은 마스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초주린이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기법 5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내어드리는 와인 같은 아주 귀한 기법을 제가 담아드렸습니다. 영상 찍어서 담아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기법이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기법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고요. 거기다 엔더, 그렇죠. 이권이 기입된 모든 곳에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올 오버 더 월드죠. 그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상에서 구현이 되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개인 투자한테 물량 떠넘기고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휩소를 주면서 올려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부에서 이미 절찬리 판매 중에 있는 책을 여러분들의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기법과 전자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코인이나 이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아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코린이들을 성투의 길로 이끌고 계신 우리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인데요. 오늘은 코린이들을 위해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 오늘은 가치 투자의 대가라 그러죠. 네. 워렌 버핏.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하면 오마의 현인. 그렇죠.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만 알고 있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은 내재된 가치. 이 기업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할 가능성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주가 가격보다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코인도 그런 잠재력이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투자자로서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정말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단돈 38달러로 세계적인 주식 부자가 됐는데 그 비밀이 또 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두 분이 있네요. 워렌 버핏과 바로 밑에는 아인슈타인이죠. 두 분의 공통점 뭐가 있죠? 유태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한 분은 세계적인 과학자,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고 한 분은 가치 투자, 그렇죠. 투자 대가로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알려져 있지 않는 워렌 버핏 잘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투자의 시크릿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시게 되면은 투자라는 것은 뭐 선물이 됐든 코인이 됐든 주식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뭡니까? 했을 때 그렇다면은 아니 아인슈타인은 그렇다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복리 효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단어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복리를 너무나 중요하고 기이하다고 해서 8대 불가사의라고 했어요. 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아시겠죠? 우리가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8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복리입니다. 그만큼 복리가 대단한 어떤 위력을 그 안에 함포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뭐라 그랬느냐.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복리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복리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좀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산 정상에서 주먹만한 눈덩이를 한번 굴려봐. 그러면 산 중턱쯤 가면은 눈사태를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네. 바로 그게 복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예. 복리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워렌 버핏 이야기하면서 항상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스노볼 이펙트예요. 예, 글자가 오늘 좀 깨져 나오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스노볼 이펙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72 마법의 법칙 복리라는 책에서 보니까 100년간 최고 수익률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세상에서 탑을 달릴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죠? 복리입니다. 복리. 자, 그래서 이 복리를 활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것이 여기 딱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100년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간, 무려 100년간의 최고가 뭐라고요? 복리예요. 복리. 두 번째가 채권이고 3위가 부동산이에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겠죠. 4위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탁월함은 이 4위 주식을 뭐가 복리하고 묶은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생각을 바꾸듯이 코인도 이것을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워렌 버핏이 마음속에 자, 그러니까 같은 출발선상에서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 수익률의 면면을 보자면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탑을 달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꼬링점 결산에 딱 가보면 항상 탑에 누가 올라가 있죠? 워렌 버핏이 올라가 있다는.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복리를 효과를 노리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워렌 버핏 투자 제1원칙이 뭐죠? 잃지 않는 매매? 그렇죠. 원금을 잃지 말랍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 투자 제2원칙은 뭘까요?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라. 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워렌 버핏의 투자 마인드 그 깊은 곳에 복리를 생각하면서 복리를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 수익률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창안을 해서 코인 투자도 해 나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72 마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리 법칙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복리율로 투자했을 경우에 투자 시에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입니다. 야, 오늘 글자를 이렇게 보니까 더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아주 특별한 효과입니다. 예. 자, 무질서의 법칙이다. 이러면서. 자, 복리율을 투자하는데 원금이 2배가 된다는 뭐냐면은 자, 내가 어떤 복리 상품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복리 상품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4%짜리 연 4%짜리입니다. 복리 상품에 들었을 때 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계산할 때 앞에 70일을 쓰는 겁니다. 70일을 나누면 4로 나누면 얼마죠? 18이죠. 그러니까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이 18년 걸린다. 네. 아이고야,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18년 뒤에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바꿔보자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코인이면 어떨까요? 코인을 매일 내가 1% 하면 200거래일만 해도 365를 하지 말고 200거래일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200%가 되죠. 200%를 72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0.3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0.36년이죠. 그러면 3, 4개월 만에 내 원금이 2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의 능력이고 위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코인 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 여러분들 전략이 되고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코인을 내가 대박 나기를 바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나 또 한 방향에서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잃지 않는 매매법을 했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죠? 원금에 수익률이 붙고 수익률에 수익률이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100만 원을 가지고서 하루에 3%씩 수익을 했을 때에 100만 원입니다. 200거일이면 돈이 한 얼마나 될까요? 복리 계산기 안 돌리면 잘 모르겠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방송 계신 분, 보고 계신 분들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복리 계산기라 치면 나와요. 거기에다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으로 매일 3% 했을 때 200거리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자, 볼까요? 네. 제가 미리 계산해 놨죠. 자, 보세요. 3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효띠가 600만 원으로 3천억을 만든 게 아이고 그게 불가능하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읽지 않는 매매로 그렇죠. 짧은 수익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것이 그래서 투자가 주식 투자도 3% 이상 낼 수 있는 시장의 투자자는요 큰 소리 칩니다. 그걸 고수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인에 있어서도 그런 접근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리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제가 아예 계산을 해가 왔어요. 자, 100만 원으로 10거래를 했을 때에 보세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만 원 빼고 1000만 원 빼고 100만 원입니다. 자, 10거래만 해도 134만 원 됩니다. 그죠? 와, 3%씩 네. 했을 때. 그러면 수익률이 34%죠. 자, 그런데 50거래일 돼서는 438만 원 되면서 그렇죠. 43.8% 정도 되죠. 자, 그다음에 100거래일만 되면은 예. 얼마예요? 1,920만 원. 1,920만 원. 예. 자, 1,920만 원. 네. 갑자기 혼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1,920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1,821%나 돼요. 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0거래를 하니까 8,420만 원. 보세요. 8,325%. 그 다음에 3억 6,900만 원. 200거래를 말해서. 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보세요. 얼마입니까? 3,685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3만이죠. 네. 와. 36,8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리가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복리로 해서 주는 재테크 상품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이 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요. 코인이든 주식이든 하루에 3% 이상만 수익 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가 소리 듣습니다. 네. 고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와. 그렇죠. 당연하죠. 네. 바로 세계적인 워렌 버핏도 처음 시작할 때 단돈 바로 38달러로 주식 투자로 시작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잃지 않는 매매의 기법과 또 오늘 복리의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0082 데이비드킴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이 30년 집약의 USB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코인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금주의 관심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엔 어떤 코인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나스닥에서 주목하고 있는 와, 네.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알터 코인의 어머니죠. 오. 네. 그럼 알터가 뭡니까? 얼터너티브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안이냐라고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대안이에요. 왜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대안이냐? 비트코인이 뭔가 불안전하다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네. 불안전한 부분은 뭐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밖에 못해요. 블록체인 기반에서. 네. 자, 비탈릭 부테인이 19살 때, 참,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은 단순히 화폐 기능이 아닌데, 네. 라는 그 발상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낼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터, 그렇죠?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왔어요. 대단하죠, 비탈릭 네. 부테인. 그렇죠. 그게 19살 때였습니다. 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모든 알트코인의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이 막 내 잘났다, 니 잘났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뭐라 그럽니까? 이더리움이 내가 너가 엄마다 해라. 할 말이 없어요. I'm your mother 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끝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기반적으로 모든 알트코인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모태다 말이죠. 다른 데 다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이더리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의 하나의 어떤 플랫폼, 여러분 굉장히 플랫폼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휴대폰을 딱 켜면 사면은요 제일 먼저 까는 게 뭐 있어요? 아시죠? 어떤 거죠? 자, 휴대폰을 사면은 유심을 까나요? 플랫폼을 깔아야 돼요. 플랫폼. 네. 네, iOS. 내가 애플 같으면은 iOS를 깔아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아니면은 뭐죠? 삼성폰이다 이러면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예. 뭐 삼성이라보다 구글 안드로이드를 깔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죠. 운영 체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기반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휴대폰만 단순히 팔아서 사는 회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상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소프트웨어의 기반이고 그 판때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판이 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뭐냐? iOS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창구가 뭐냐면은 이 어플이라 그러죠.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어플을 낼 때 네. 오픈 소스로 안 하죠. 맞아요. 네.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냥 운영합니다. 그래서 하나 업그레이드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좀 그하죠. 거기에 비해서 구글은 대항마로 나왔기 때문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은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운영 체제인데 바로 이더리움의 발판이 출발점이 바로 그게예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시장에 있어서의 플랫폼, 다시 말씀드려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듯이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까셔야 되는가 하면 향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깝니까? 휴대폰을 하면은 아니면 iOS를 깝니까? 앞으로는 블록체인 앱을 깔아야 돼요. 와. 블록체인 운영 체계를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이더리움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개요를 가만히 보시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중앙화야. 중앙과 떨어져 있는 거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 방식이죠. 기존의 금융 방식이. 그런데 블록체인은 탈중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제3자 누구 없이도 서로 간에 개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다라는 차이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스마트 컨트랙트 어려운 게 아니고요. 스마트한 계약입니다. 왜 스마트한 계약이라고 했을까요? 예, 여기에는 양장 간에 어떤 확실하게 합의점이 있는 계약이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인을 오케이 나는 그게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예, 그냥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게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방송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을 텐데 PD님 오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 계약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그 안에 구조상으로 그렇게 계약상이 자동으로 그렇게 부합되면 자동으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대단한 거죠. 네. 야, 그게 바로 이더리움의 기본 베이스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폐 당연히 가능한 거요. 거래가 가능하고요. 자, 개발 생태계인데 중요한 거 이거죠. 바로 제가 늘상 강조하는 앱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앱이 앱. 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Decentralized App.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앱입니다. 앱. 어플리케이션이죠. 애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어플입니다. 어플, 애플 아닙니다. 예, 어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생태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휴대폰을 나중에 켰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반의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대가 어느 쯤에 오면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실행 방식은 어쨌든 이드론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시스템으로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업 증명 방식,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는 통과 의뢰처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업 증명이냐 아니면은 지분 증명이냐 했을 때 기존에는 원래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라톤 42.19km 달려가지고 딱 출발점에서 마지막 도착 딱 하면은 1등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작업 증명 방식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많이 들죠, 그죠? 예, 그리고 돌아가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고 있어 환경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서 탈피한 것이 바로 지분 증명 방식이에요. 지분 증명은 학급 투표하고 비슷하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특이해요. 학급에서 열심히 많이 활동하면 당첨이 되듯이 네. 마찬가지예요. 비익부, 분익부, 부익부, 빈익빈인데 부익부, 빈익빈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그 증거가 뭐냐면은 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작업 증명과의 차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정권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되기도 예전에는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아시겠죠? 작업 증명 방식이다. 열심히 달려가 1등 해야지 다 됩니다. 그래야지 지급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계산을 많이 돌리는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게 머리로 달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42.19km 마라톤을 달리는 게 아니고 머리로 열심히 달려서 뭐 문제를 해결해내면은 코인을 지급하는 것이 비트코인이었는데 거기서 탈피돼서 나온 것이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과 그렇죠 차이나는 바로 학급 투표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오해와 사항 또는 해결책 같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치는 뭐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알트코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시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베이스가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개발 생태계 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암호화폐인가요? 분산 시스템인가요? 했을 때 암호화폐 기능을 가진 분산 시스템이다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하니까 아니 그럼 비트코인 나쁘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야, 비트코인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마치 영국의 입헌군 주제처럼 왕이 있습니다. 그럼 왕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 해결 해법을 해나가 깊이 들어갈 때는 총리가 있죠, 그죠? 총리가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입헌군 주제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거는 있습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비트코인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렇죠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을 디지털의 석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물론 쓰이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죠. 주로 다 장신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금이고 그에 비해서 석유는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더리움을 생각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지 기술주로 상장하고 있는 나스닥에서는 네.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이 우월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그 상징 금이 그렇잖아요. 범이 네. 계속의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이 나름대로 가격을 고유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치와 용도 분산에 된 애플리케이션 바로 뎁입니다. 뎁 플랫폼으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뎁이라는 건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입니다. 뎁.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으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에 있어서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자 하나씩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지금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금융 관련해서 P2P 금융 쪽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게임 쪽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갈 겁니다. 이 플랫폼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 컨트롤인데 기본적으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 자체가 전반적인 계약인데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부합되고 이루어지면 오케이 하면서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호화폐 ICO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IPO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거, 그다음에 개발 생태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탈중앙화가 아닌 건 뭐예요? 했을 때는 뭐 네이버 같은 것도 하나의 앱이라고 볼 수도 있죠. 휴대폰상에서도 보면은 네.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누가 컨트롤하는 거죠? 네이버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탈퇴시키기도 하고 정지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블로그조차도 그거 해버리기도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탈중앙화가 아니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죠. 중앙에서 컨트롤 다 하고 서비스 주고 무료로 쓰는 대신에 들어와서 그렇죠. 거기 안에 비즈니스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탈중앙이 아니라는 것. 그거죠. 그게 비해서 탭은 뭐죠? 탈중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나에 집중돼서 내려 뿌려지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 있어요. 개개인이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우리 인간은 원래 자체가 굉장히 유아독존한 시스템으로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뭐 이기적 유전자 누가 이야기를 했죠. 예, 이야기했는데 그런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성들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것이 이런 탭의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탈중앙화 시스템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은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안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왜 해야 됩니까? 암호화폐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단순히 투자의 수단 이상을 생각하시면 비욘드 투자예요. 그렇죠.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엘빈 톨플로 할아버지가 나와서 어느 날 이야기했죠. 여러분,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옵니다. 정부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비한 사람은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게 쉬운 예로 바로 그렇죠. 카톡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만드는 거 아시죠? 예. 자, 그런 시대가 앞으로 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변하는 세대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있으시고 자녀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알트코인의 엄마다. 그래서 누가 큰 소리 치더라도 항상 나는 네 엄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 비트코인의 한계는 뛰어넘었죠. 초당 한 비트코인이 한 7개인데 얘는 한 20개 정도 처리하니까 그러면서 또 레이어 1, 2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비타리 부테린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더리움에 관계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도전하는 알트코인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문제가 있고 기술 개선들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나름대로 블라블라 잘 해 나가고 있고 관심 가지고 가셔야 되고 나스닥이 주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금주의 관심 코인으로 나스닥이 주목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송에서 다 못 다룬 얘기들은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바로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다음 순서는 우리 이슈를 알아보는 바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핫한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이 이슈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살바도르 이야기입니다. 엘살바도르. 이름이 참 재밌죠. 엘살바도르 해석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네. 아주 재밌죠. 남미의 가장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나라고 인구가 한 680만 명.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예. 이 나라가 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2년 전에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뉴스가 나올 때 드디어 이 나라 대통령이 머리가 어떻게 되었구나.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정신 이상자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을, 그죠.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라고 하죠. 대단한 거죠. 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이 대통령이. 대단합니다. 비트코인을, 더 이상 달러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비트코인 너 들어와. 네. 그걸 법정 대단한 걸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채권이 이 엘살바도르의 달러 채권이 이머징 마켓 채권을 능가해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채권, 그걸 엘살바도르 달러 채권을 보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자, 엘살바도르. 여러분 뭐 부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IMF 자금도 지원받았기도 했죠. 자, 무려 엘살바도르 달러 채권이 기록적인 수익률입니다. 몇 프로죠? 70%.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와. 채권이 연 70%면 대단한 거죠. 연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이 채권 수익률은 신흥국에 있는 달러 채권 모두를 뛰어넘은.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도 놀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턴 벤스, 그다음에 PGIM, 픽스드 인컴, 이런 회사들이 다 뭐 유명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인데 현재 이 채권을 구매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채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야, 이거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1파, 2파 조정받고 3파도 크게 갈 거야.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이거 엘살바도르 달러 채권 많이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달러 채권인데요. 달러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환전 위험이 없죠. 달러로 채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다 엔더 비트코인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렇죠. 내년, 내후년 앞으로 뭐 1억 넘게 간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엘살바도르가. 그렇죠. 대단한 거죠. 부자가 돼요. 자, 그렇죠.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세가 오고 있죠. 지금 벌써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금융사들이 줄을 서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이 엘살바도르는 더더욱더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도 면에서 이제 요구 있는데, 제가 이제 애우기 잘하는 게 제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제가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게 부캐잖아요. 부캐는 어디 가도 항상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입이 부캐예요. 그 대단한 거죠. 네. 대통령이 입이 부캐니까 너무 좋아. 저 사람 말만 하면 그게 부캐야.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나입 부켈레. 나이브켈. 내 입이 부켈레야. 네. 여러분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앞으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름이 뭐라고요? 내 입이 부켈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입 부켈레. 자, 그리고 이 수도가 뭡니까? 이 나라 수도가 살살바도르입니다. 요것까지는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라의 부채가 많이 쌓여서 IMF의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 정도로 위기에 왔을 때에 IMF 계열의 은행 전문가를 고용해서 부채 상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IMF에서 볼 때도 기특하죠. 네. 부채를 어떤 식으로든 저렇게 다른 데는 뭐 먹고 땅 하려고 하는데도 많은데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기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니까 기특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엘살바도르 채권에 대해서 지금 뭐 JP 모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듯 많은 회사들이 지금 투자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자, 애널리스트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엘살바도르 채권의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리서치 팀이 이제 채권 랠리를 상당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자기들도 놓쳤죠.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죠. 그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이야? 이랬을 건데 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목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까지 하느냐? 추천하기까지 간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그 잠재력이 뭐야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부채와 이렇게 맞서 싸운 엘살바도르의
네이비 부켈레,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걸 했느냐. 자, 신중한 리더십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채를 매입하고 IMF 출신 베테랑 인사를 고용하면서 고문으로 영입해서 부채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IMF 쪽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서포트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채 상환 재정 전망 개선을 고려하는 노력하고 있는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지원을 상당히 좀 신경을 기울여서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엘살바도르 재정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채권들을 많이 사주고 이러면서 확산이 되었어요. 참 착한 대통령이다. 왜? IMF 출신의 베테랑을 고용해가지고 할 정도니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채권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신의 한 수가 뭐였습니까?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를 뭘로 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한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 아주 그쪽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미소를 지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엘살바도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 이 하나의 작은 나라의 모델이 앞으로의 전 세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그렇죠 화폐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올라가겠구나. 반면에 달러의 위상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호독전처럼 어떻게 힘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이 달러와의 화폐, 그렇죠? 위상이 점점 더 실추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법정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건 대단하고요.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ATM기를 이 비트코인 그죠?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예. 200개가 넘는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그렇죠. 거래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커피 마시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야. 그죠. 와, 재밌죠. 그죠? 예.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여러분들 암호화폐 그냥 어디 가서 써 보셨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어디가 전자제품 사시고 나는 비트코인을 결제할래 해 보셨나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엘살바도르 가세요, 빨리. 아셨죠? 예. 엘살바도르 가셔서 자동차 한 대 사시고 배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네,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시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통용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신다면은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투자 수단 이상의 뭔가가 시장의 개혁이 이거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로 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만큼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차티스트이신 데이비드 킨 전문가님과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우리는 일제하는 매매법, 워렌 버핏 이야기를 했고 복리 투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기법들을 알고 가신다면 이 시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장인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주식 시장에서는 뭐 잘 알려져 있고요. 많은 투자로 수익을 내면서 선물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제가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만약에 시드머니가 참 소액으로 많지 않다라면은 더더욱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저의 세력 차트. 그렇죠. 세력 차트는 세력이 움직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력이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직관적이고 누구나 배우기 쉬워요. 얼마나 쉽느냐. 여기 보시면 퍼즐 그림이 있죠. 퍼즐처럼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퍼즐 하는데 뭐 유치원 아이들도 하죠. 이거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제기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기법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효수명이죠.
호수명이 아닙니다. 효수명이에요. 효율적입니다. 매우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기법을 뭔가를 배울 때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하나를 내가 했을 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려 했는데 한 기법만 가지고서 내가 모든 시장에 적용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저희 기법이에요. 그리고 수익성은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명확성입니다. 명확성. 차트도 막 움직이고 있죠. 그죠? 예.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법,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기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합니다. 저희 기법도 그만큼 명확하다는 거 보시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오공의 삼총사 기법입니다. 손오공의 삼총사는 누굽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인데 그걸 모르셨습니까? 손오공, 사우정, 저팔계죠. 네. 그렇죠. 삼총사 맞죠? 네. 아주 재밌죠. 예. 저팔계, 사우정. 사우정은 참 엉뚱한 짓을 잘하고, 저팔계는 아주 그렇죠. 예. 식탐이 많으면서 나름대로 아주 웃기는 친구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이 삼총사 기법은 일본 시간봉 분봉을 이용하는데, 이 삼총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은 가장 고전적인 기법이지만 그 퍼포먼스는 굉장합니다. 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세력들이 이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코인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세력 차트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중요하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더, 볼린저 밴더 하단선, 상단선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더를 우리 기본적으로 보기로 했죠. 볼린저 밴더를 기본적으로 특히 여러분이 코리니 분들이라면 분명하게 그냥 장착해 두세요. 차트상에다가. 왜냐? 볼린저 밴더 상단과 하단을 우리가 뭐 그림을 지금 오늘 안 되는데 볼린저 밴더 하단과 상단에서 왔다 갔다 차트 캔들이 움직일 확률이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프로? 95.4%. 95.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만 잘 보셔도 95%대 되는 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힙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만 그럼 걸러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95.4%, 95%대 승률입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볼 거예요. 40으로 맞추는데 이 Relative Strength Index, RSI는 이 지금 차트상에서 그러니까 이 코인이 지금 시장에 늘 확실하게 지금 약한지 강한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빼고 너만 나라는 한 코인만 그렇죠. 집중해서 얘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냐 아니면 힘이 빠졌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RSI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볼릭은 SIR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이동평균선 7일, 14일, 28일선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선물 보시면은 자 보시죠. 이거 하나 볼 수 있는 시간 되나요? 자, 이더리움 오늘 보고 갈게요. 자, 기본은 간단해요. 자,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뭡니까? 바로 28일선이고 분홍색이니까 빨갛게 보이는 게 바로 7일선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한번 내려갔다가 28일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 보이시죠? 예, 요런. 자,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 보이죠? 예, 요 자리에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일선이 삼총사의 손오공 28일선인데 거기를 5일선, 7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리에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똑같이 삼총사 중에서 그린색 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일선이에요. 자, 28일선이 있고 한번 주가 상승하듯이 코인도 상승하고 조정을 주는데 어디서 쉬느냐 하면은 바로 이번에는 저팔계선인 14일선의 지지를 받고 7일선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손절 라인이죠. 손익비가 엄청나게 나오죠. 몇 프로짜리죠? 1.94%. 선물로 하면 몇 프로죠? 19%짜리의 수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 강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킴 전문가님과 같이 차트 매매를 원하시거나 또 USB 받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데이비드 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오늘의 요약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 투자로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우리 워렌 버핏과 복리 효과의 힘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모든 알트코인의 모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설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손오공 삼총사 기법으로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코인 키워드립 노란톡방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에 대한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